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까요? 성풍형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감사원이 지난달 20일에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즉 산업부가 전력 판매 단가를 조작해서 원전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을 낮게 추정한 것, 즉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네. 이 사건은 2018년 초에 그 한수원 자체에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갖고 월성 2호기를 갖다가 2020년까지 가동을 하면은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네. 3,707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수원의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갖다가 이제 회계법인한테 줬는데 회계법인한테 그때 이제 3,707억 원의 이익이 났을 때는 이용률을 갖다가 85% 잡은 거거든요. 85% 네. 잡고 85% 잡았는데 그걸 70%로 낮추라 그래요. 그런데도 1,778억 원이 남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 있다 또 불러갖고 이제 이용률을 갖다가 60%로 낮추고 네. 가격도 60원에서 48원에서부터 55원 사이로 낮추고 그래서 다시 계산하라 그래요. 그때 계산했는데도 또 177억 원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6월 15일 날 임시 긴급 이사회를 열어갖고 이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동을 중지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 사건인데 네. 그게 이제 작년에 2019년 10월 1일 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에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그 감사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 감사원장님도 그랬는데 예.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번 10월 20일 날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조작한 게 확실히 나타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작한 건 하여간 조작한 건 확실하게 나타났고 이제 그래서 전 산업부 장관한테는 무슨 인사자료 통보,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수원 사장한테는 주의 요구,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 없애는 사람들한테는 징계 요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진짜 그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징계 내용도 그 사안이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좀 허울 뿐이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들이 모인 그 단체가 있거든요. 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그 애교협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공동 대표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로 해갖고 10월 20일 날 발표하는 날 우리 성명서를 갖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에 인사와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어떤 그 단가를 낮추라는 또 이용률을 낮추라는 그런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들 정도로 점점 이렇게 조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 본체, 몸통은 지적하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지금 교수님의 의견이 그렇죠. 지적이셨군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어떤 감사원이나 산업부 이런 어떤 조작의 그 배후가 이제 문재인 청와대일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거 좀 알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월성 1호기 같이 그런 수치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추측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이유가. 그러니까 첫째는 환경단체 사람들을 갖다가 좀 좋게 해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은 저희 원자력을 안 하면은 태양광하고 가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가스를 하는데 그거 하면 당연히 그 이익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단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은
가스를 갖다가 시베리아에서 들어오려면은 북한을 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또 그걸 갖다 유지해야 되죠. 그러면 북한에 많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그쵸. 가스를 가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되나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예.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북한한테는 큰 득이 되는데 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잠그면은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좋게 하는 것도 된다. 네. 이게 이유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모르지만 중국이 태양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보조금을 갖다 3조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거기다가 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수출하고 그러는데 경쟁자예요. 사실은. 네. 경쟁자인데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발을 묶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 외국에 수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원전을요? 나라하고 원전을. 아, 그래서 하나는 벌써 짓기 시작했고 파키스탄에는 예. 짓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하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지을 단계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9나라들은 지금 협상 중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만약 할 수 있었으면은 중국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지금 그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고집이 세시잖아요. 그냥 세죠. 대통령 고집이다. 그러니까 네. 김대중 그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맨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네. 이분은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엄청난 지금 그 고집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5번째는 이제 이념으로 들어가 갖고 이제 전 정권의 업적을 갖다가 지우려고 그런다. 적폐청산이다 지우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또 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유가 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그 플루토늄을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안 짓는 거는. 왜냐하면 네.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서 핵 분열이 일어나야지만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는 건데 네. 만약 원자력 발전소 아예 안 짓고 안 사용한다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만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정권이 그 탈원전을 그렇게까지 고집을 하는가. 그런데 이분들이 뭐 원자력 안전성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외국에 나가서는 뭐 원자력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네. 대통령이요. 그다음에 또 북한에다가도 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른 곳에는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 결국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예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군요. 지금 이제 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그동안 이제 고수해 왔는데 학계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고수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카이스트는 그 1학년 때는 학과를 선정하지 않거든요.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데 네.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갖다 신입생이라고 안 그러고 진입생이라고 해요. 진입생. 네. 그런데 탈원전 있기 전에는 22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근데 2017년, 그러니까 탈원전 시작하면서 9명으로 줄었고, 네. 그 다음 해는 2018년에는 5명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4명으로 줄었고, 2020년 올해는 7명.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런 교수 수는 16명인데 학생 수가 그렇게 적어갖고 7명. 예. 대학원생들은 좀 있어요. 대학원생인데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뽑는 데가 유니스트인데 울산과학기술원인데 거기도 들어보니까 8명, 5명, 4명, 3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거기도 교수 수가 9명인데. 네. 하여간 그래서 확실히 그 이 탈원전 선 있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한테 우리 원자력공학과가 좀 인기가 없어진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간 학교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산업계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한전 같은 데가 그 순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네. 12조 그러다가 뭐 4조로 줄었다가 그게 적자로 됐다가 올해는 조금 그 흑자를 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유가가 싸지는 바람에 예. 흑자를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적자가 커졌어요. 작년에 아마 역사상 2번째로 그 적자 폭이 컸다 그래요. 그게 네. 다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제대로 그러니까 원자력 전기를 갖다가 많이 만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군요. 한수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하여간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뭐 많은 사람들이 유급 휴직을 하고 예. 막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그 기업들 관련된 그 중소기업들은 뭐 굉장히 힘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예요. 예. 그렇군요. 진짜 한 그 산업계와 그 학계가 완전히 지금 몰락할 위험에 처해 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좀 전 세계적으로 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뭐 2017년도에는 그 우리 APR 1400 그 UAE에 수출한 APR 1400의 그 유럽 수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EU APR이라는 게 있는데 EU APR이 그러니까 유럽 사업자 인증을 받았고 네. EUR이라는 걸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그 미국 원자력 규제기구 NRC 거기에서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표준 설계 인증은 그 미국에서 나온 그 발전소 외에는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받을 정도로 예, 그 굉장히 수준이 높군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갖고 그냥 그 기술을 그냥 한 3가지로 나눠갖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건설 기술하고 운영 기술은 세계 탑이다.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정도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미국과 지금 유럽에서 다 인정받은 그 고급 기술이 지금 사장될 위험에 처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또 경주 지진 때 혹시 원전 사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 정말로 안전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건데, 네. 원자력 발전이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벌써. 그게 2012년에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포브스 잡지에서 1조 킬로와트아워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2년 동안 정도 쓸 수 있는 전기예요. 네. 그거를 만들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하는 그런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네. 그랬는데 석탄은 10만 명. 그러니까 뭐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뭐 채굴할 때 죽는 거, 뭐 그다음에 또 나쁜 공기 때문에 죽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갖고 석탄이 한 10만 명. 네. 그다음에 가스가 한 4천 명.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480명. 그다음에 원자력은 90명인데 미국만 따지면 0.1명이에요. 미국만 따지면. 예. 그러니까 뭐 그 체르노빌 이런 것도 이제 막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통계가 90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네. 미국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기사고요. 네. 그다음에 비슷한 통계가 또 2007년도에 랜셋이라는 그 기관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막 그러다가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원전 이용 실태는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가동되는 원전이 94개인데 그 중에 그 8개는 아직 그 운영 허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거고 나머지가 86개인데 86개 중에서 82개가 그러니까 4개 빼놓고 82개가 운영 허가를 60년까지 연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발전소가 이제 20년 연장을 더 받은 거죠. 거기다 또 4개가 그 중에서 4개는 80년까지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80년을 받으려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지금 2개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그 보글 3, 4호기인데 곧 이제 가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발전소가 지금 세워질 계획이 있습니다. 네. 18 지금 세웠고 이제 미국은 그런 상태고요. 일본은 원래 이제 후쿠시마 사고 있기 전에 54개가 가동 중이었는데 가동 가능한 중이었는데 네. 후쿠시마 있고 난 다음에 싹 다 정지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에 무역 적자가 한 23조엔인가 그 정도 났대요. 그렇게 예. 났는데 2015년에 2개를 갖다가 이제 가동시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7기를 다시 재가동시켰고 지금 9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네. 지금 18개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거 하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 특이한 거는 2017년에 그 일본에서 제5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왔는데 예. 2030년까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20 내지 22%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다. 그게 한 40몇 기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오픈돼 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적었는데 지금 49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48개가 돌아가고 있고 네. 15개를 짓고 있습니다. 15개를 짓고 있고 41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41개. 네. 그다음에 90개를 갖다가 지금 고려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도. 엄청나죠. 예. 그리고 거기도 2030년까지 자기네들 목표가 150 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150 기가와트라는 거는 1기가와트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50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밀어나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만 지금 뒤처지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내에선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2018년 5월 산업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좀 놀랐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1차 정상회담인가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못 진다 이제 그러면서 네. 북한에는 그 쥐어주겠다고 이제 그러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전 개발과 핵 개발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어떤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이고 네. 고농축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농축한 우라늄. 네.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에요. 플루토늄인데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캐내는 우라늄은 아주 저농축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농축시켜갖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농축을 굉장히 높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술은 이제 우리는 없죠. 우리 해본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그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면은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요. 아, 이제 그걸 갖다가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빼내면 그게 이제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을 안 돌리면은 아예 플루토늄도 생산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농축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나 아니면 그 기구가 없으면은 농축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안 하면은 따로 그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네. 그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데 네. 뭐 영변 뭐 원자로니 뭐 이렇게 해서는 따로 그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원자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럼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 건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핵 개발을 돕는 것 아닌가요? 뭐 좀 멀리 나가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네. 이제 저렴하게 전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그 보통 생각이고, 네. 아주 심하게 생각하면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니까 예. 그 플루토늄을 갖다가 재처리를 하면은 또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도와줄 수도 있다는. 예전에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6개월 만에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기 개발 지금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 핵무기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각으로 내 있던 핵물질을 빨리 합쳐주면은 그게 이제 크리티컬 임계 질량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핵 반응이 일어나갖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인데, 네. 결국 제일 관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지금 그 농축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재처리도 안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선 만약 그런 걸 갖다 하겠다. 그래갖고서는 진짜 덤벼들면은 예.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돌려갖고서는 지금 쌓여 있는 그 사용 해결료가 많으니까 예.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갖다가 뽑아내고, 농축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농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 뭐 레이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스 디퓨전도 쓸 수 있고, 가스 센트리퓨즈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 그 재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고농축을 해갖고 우리가 원료를 갖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핵무기를 터뜨리는 그 장치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정부가 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이제 배제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에서 11기를 2034년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의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 부당 폐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랬는데 계속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겠다 이런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이렇게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죠. 큰 문제죠. 그 원래 9차 저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을 늦췄는데, 네. 결국 나온 것도 보니까 뭐 신한울 3, 4호기 그 전력원에서 빼고, 그다음에 이제 2034년까지 11기 발전소를 갖다가 이제 그 운영허가 연장을 안 하고 다 폐쇄해 버린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60년으로 거의 다 연장을 시키고 80년으로도 연장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뭐 3, 40년 된 걸 갖다가 그냥 다 문 닫아 버린다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한 걸 보고 조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많이 좀 그 실망했습니다. 네. 실망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석탄하고 원자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 뭐 가스하고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늘린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늘린다는 게 뭐 예. 78기가와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설비 용량을 늘린다는데 네. 우리나라에 그런 땅이 있는지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산을 깎고 그래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실현 지난번에 가능성이 없는 것 호수가 같아요. 났을 때도 네.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태양광이 완전 다 깨져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예.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수명도 길지 않아 갖고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이제 쓰레기가 될 텐데 아. 이건 재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해야 될 텐데 환경하고 어떻게 그 가능성 같은 걸 다 깊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그게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6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전부 문 닫게 한다는 것도 참 문제고 네. 그다음에 지금 7천억 원 가까운 8천억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지금 투입을 해갖고 그 신한울 3, 4, 5기를 갖다가 지금 짓고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전력원에서 빼버리고 그것도 또 뭐 정부에서 정책이 불투명해서 한수원은 우리가 언제 그 준공이 될지 갖다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산업부에서는 너희들이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전력원에서 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수원은 정부 어떻게 보면 탓을 하는 거고 네. 정부는 또 한수원을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핑퐁 게임 하면서 그 이제 신한울 3, 4, 5길 갖다가 지금 그 전력원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 40년을 그러니까 60년을 쓸 수 있는 걸 갖다 40년에 막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가스를 그렇게 많이 늘린다는 것도 또 그 문제고 특별히 또 문제인 거는 우리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네. 2050년까지는 뭐 우리 탄소 중립이었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원자력을 갖다가 지금 상태로 해갖고는 그래서 탈원전을 갖다가 국가 기후 환경 회의인가? 네. 그게 대통령 그 자문 기관이잖아요. 그 자문 기관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탈원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뭘 지금 진짜로 잘 계산해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던지는 건지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